개발한 상품이나 진해에 있는 예술인들의 작품 또는 진해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 벚꽃 홈쇼핑. 오늘은 지역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며 아이들의 꿈을 작품에 담는 블로랭 공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연희 엄마. 원희 엄마입니다. 원희 엄마는 혹시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쨍한 비비드한 색깔 있잖아요. 파랗고 노랗고 빨간 이런 색깔 좋아하거든요. 뭐 그 중에서는 저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색깔 되게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저는 초록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색깔을 왜 물어보셨죠? 이 사람마다 다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색깔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파란색을 좋아해서 도자기에 파란 그림을 그리는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도자기 하면 뭐 조선시대 백자하고 고려시대 청자 뭐 이런 정도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뭐 도자기, 백자, 청자, 조금 더 하면 뭐 분청사기, 이 정도는 들어는 봤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청화백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순도 높은 백자에다가 그 청색의 코발트 안료를 가지고 무늬를 그려서 구워낸 도자기가 바로 청화백자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 푸른 바다를 품은 진해에 파란 그림의 백자 공방이 있다는 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말만 들어서는 느낌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여기 작품들을 쫙 보여드릴게요. 자, 카메라 여기 좀 이렇게 쫙 비춰주세요. 천천히. 여기 보면 포트도 있고요. 굉장히 작은 그릇들도 있고요. 네, 그럼 접시도 있어요. 혹시 이게 뭔 줄 아세요? 글쎄요. 간장 종지 하기에는 좀 납작한 것 같고 다른 것도 보면은 좀 무언가를 담기에는 좀 작은 용기인 것 같아요. 그릇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건가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 영조의 딸이자 사도세자의 여동생이었던 친여동생이었던 화역옹주가 사용했던 화장품 용기를 재현한 작품이라고 해요. 아, 이게 화장품 용기라고요? 네네. 오. 2015년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화역옹주 묘가 발굴 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옹주가 생전에 사용했던 뭐 거울, 빗, 눈썹먹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화장품과 화장품 도구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소형 도자기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때 발견된 도자기 용기들 이렇게 재현을 한 거네요. 네. 보니까 원래 있던 거를 그대로 복원한 것 같지도 않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작가의 또 다른 해석이 담긴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2020년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과 한국전통문화대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체가 합작을 해서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현대식 화장품 개발에 나섰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지금 박기정 작가님이 함께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쓰레기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화장품 케이스는 뭐 예쁜 쓰레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활용도 어렵고 매립도 어렵고 소각도 어려워서 진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쁜 도자기에 담긴 화장품을 보니까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나도 이렇게 예쁜 화장대 갇혀가지고 거울을 찬찬히 보면서 이런 케이스에,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블러셔가 있잖아요. 막 이거를 딱 바르고 여기 이렇게 입술도 바르고 하면 얼마나 내 자신이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일까 하는 그런 상상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작품들을 만든 박기정 작가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청화백자라는 작품을 하게 되었을까요? 일단은 선생님도 저랑 똑같이 파란색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증도 나지 않고 그 색깔, 게다가 이
기법이 전통을 따르면서 현대적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아백자를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원희 엄마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전통 문양들도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세련된 기법들의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요. 작가의 개성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뭐 진해에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담겨 있는 작품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네. 그러니까 예술인들의 작품에 동네 아이들의 그림이 들어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이런 조합이 가능하게 된 걸까요? 박기정 작가님이 운영하는 공방 이름이 블루렌인데요. 원래 있던 곳은 간판이 없었어요. 간판도 없고. 네네네. 그곳에 고양이가 있어서 지나가던 동네 아이들이 빼꼼하고 공방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블로렌이 작가가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업만 하는 공간도 아니고 이렇게 어느 순간 동네 아이들의 사랑방이 된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뭐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다가도 나눠 먹게 되고 사실 사랑방 주인들은 알게 모르게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은근히 비용도 좀 많이 들고 뭐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알바를 시키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알바를 시켰다고요? 네네. 어떤 알바를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들의 뭐 노동력을 착취했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애들이 이곳에 오면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 도자기에 사포를 치거나 아니면 이런 도자기에다가 아이들의 그런 순진한 뭐 이런 때묻지 않은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저는 진짜 오해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작가와 교류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걸 청화백자에 담아서 작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블로렌은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주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주는 공간 진짜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판이 없이 블로렌 공방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번 여름에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뭐 작품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보통 활동이 끝나면 집으로 가져가면 그게 딱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림이 작품이 되고 그 작품이 전시가 된다. 와, 뭔가 말만 들어도 굉장히 짜릿한 느낌이 옵니다. 사실 진해에는 그렇다 할 만한 갤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작가님이 이번에 큰 마음을 먹고 공간을 옮기셨는데 그곳에 아이들의 작품이나 그 다음에 뭐 공방에 이렇게 들렸던 그런 일반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작품들을 작업하고 그것들을 전시하는 공간을 만들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지 또 공방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 화면을 잠깐 보시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블로렌 공방을 소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새로운 어울림의 문화가 바로 여기 블로렌에서 꽃을 피우고 있구나. 그렇죠. 일단 청아백자 자체가 새로운 어울림이죠. 전통 기법과 현대식 표현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예술인과 동네 아이들의 어울림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작품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만남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한 감동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좌동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방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남기는 박기정 작가, 그녀가 운영하며 새로운 어울림 문화를 만들어가는 청화백자 공방 블로렌이었습니다. 와,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조회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동 구매, 좋아요. 지름신, 원해요. 진해 주민들이 개발한 상품이나 진해에 있는 예술인들의 작품 또는 진해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 벚꽃 홈쇼핑, 오늘도 매진되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구매를 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해에 오시면 더욱 다양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바로 여기로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벚꽃 홈쇼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